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먼지가 빗줄기를 따라 천천히 흩날렸지요. 윤서아리는 손을 씻고 있었습니다. 비누 거품을 3번 헹구고 손가락 사이를 하나씩 문질렀습니다. 오래된 습관이었어요. 물을 잠그고 수건으로 닦는 동작까지 정확히 45초가 걸렸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간호사 김미연이 차트를 들고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환자분들이 기다리시니까요. 하리는 짧게 답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입꼬리만 살짝 올라가는 절제된 표정이었지요. 치료실로 들어섭니다. 벽면의 시계가 9시 25분을 가리켰어요. 첫 번째 환자는 늘 9시 30분에 도착했습니다. 하리는 침대 시트를 펴고 타월을 4장 준비했습니다. 오일병을 손바닥에 덜어 온도를 확인했지요. 모든 것이 정확했습니다. 언제나처럼요. 아, 선생님, 오늘은 좀 나은 것 같아요. 62세 박영수 씨가 침대에 누우며 말했습니다. 뇌졸중 후 6개월째 재활 중이었지요. 오른쪽 어깨 가동 범위가 지난주보다 12도 늘었습니다. 하린의 손이 박 씨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엄지로 삼각근을 누르고 손바닥으로 견갑골 주변을 천천히 풀어냈어요. 압력은 일정했습니다. 근섬유의 방향을 따라 림프의 흐름을 거슬러요. 아파요. 조금만 참으세요. 곧 풀립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3분 30초 동안 같은 지점을 풀었지요. 박 씨의 얼굴이 찌푸려졌다가 이내 편안해졌습니다. 아, 시원하다. 선생님 손은 정말 천천히 팔을 올려보세요. 박 씨의 팔이 올라갔습니다. 어제보다 5cm 더 높이요. 하리는 각도를 눈으로 측정하고 태블릿에 기록했습니다. 환자들은 몰랐습니다. 그녀의 손이 사람을 치료하기 전에 다른 일을 했었다는 거려. 점심시간입니다. 하리는 도시락을 폈어요. 현미밥, 계란찜, 브로콜리. 늘 같은 메뉴였습니다. 하린 선생님은 정말 규칙적이시네요. 매일 똑같은 거 안 질려요? 후배 치료사 정수아가 컵라면을 먹으며 물었습니다. 익숙한 게 편해서요. 하리는 짧게 답했습니다. 젓가락질도 일정한 속도였지요. 휴게실 TV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서해상 불법 조업 단속 중 해양경찰이. 하린의 손이 멈췄습니다. 0.3초. 아주 짧은 순간이었어요. 그녀는 젓가락을 다시 움직였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선생님, 혹시 해양경찰 출신이시라며요? 진짜예요? 수아의 질문에 하리는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오래전 일이에요. 와, 멋있다. 저는 상상도 안 돼요. 파도 무섭고 배 타는 것도. 지금 일이 더 좋습니다. 하린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은 잠시 창밖을 향했지요. 멀리 아무것도 없는 하늘을요. 그때 그녀의 이름 뒤엔 부대장이 붙었습니다. 윤서아린 경위, 해양경찰 특임대 ERT 2팀 부대장. 파도가 4m였습니다. 고속단정이 파도를 가르며 튀어올랐지요. 밤 11시, 시야는 200m. 불법 조업 중국 어선이 도주 중이었습니다. 이 팀, 좌연 접근, 승선 준비, 무전기에서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하리는 헬멧을 고쳐 썼어요. 장갑을 당기고 로프를 확인했습니다. 심장박동은 분당 72회. 훈련된 신체는 긴장하지 않았지요. 승선, 단정히 어선에 붙었습니다. 하린이 먼저 뛰어올랐어요. 철제 난간을 잡고 갑판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착지, 무릎으로 충격을 흡수하고 즉시 주변을 확인했지요. 어둠 속에서 인형이 움직였습니다. 쇠파이프를 든 선원이 달려들었어요. 하린의 몸이 반응했습니다. 생각보다 빨랐지요. 왼발을 축으로 회전하며 상대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관절 꺾기, 팔을 비틀어 올리며
무릎으로 중심을 무너뜨렸어요. 쿵. 천원이 갑판에 쓰러졌습니다. 3.2초만이었지요. 확보. 할인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춤도 고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음 동작으로 넘어갔지요. 그게 그녀의 일상이었습니다. 7년 동안요. 개인적 사유로 인한 명예퇴직을 신청합니다. 할인은 A사 용지에 단 한 줄만 적었습니다. 더 쓸 말이 없었어요. 팀장이 물었습니다. 진짜 그만두는 거야? 너 내년이면 경감 진급인데. 결정했습니다. 무슨 일 있어? 말해봐. 내가. 괜찮습니다. 그냥 이제 그만하고 싶어서요. 할인은 끝까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작전에서 구조한 밀항자 중 한 명이 7살 여자아이였다는 것을요. 화물칸에서 나흘을 갇혀 있었던 아이가 할인의 손을 잡으며 떨었다는 것을요. 그 손의 온도가 석 달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요. 병원 정문을 나섭니다. 11월의 바람이 차가웠어요. 할인은 패딩 지퍼를 목까지 올렸습니다. 버스 정류장을 지나쳐 걸었습니다. 아파트까지 2.3km. 매일 걷는 거리였지요. 운동화 밑창이 보도블록을 규칙적으로 밟았습니다. 신호등 앞에서 멈춥니다. 빨간불. 할인은 기다렸어요. 차가 한 대도 없었지만 그녀는 신호를 지켰습니다. 편의점 불빛이 보였습니다. 들어가서 물 한 병을 샀어요. 계산하며 점원에게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평범한 퇴근길이었지요. 그녀가 원했던 것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파도 없는 길, 비명 없는 밤, 쇠파이프 대신 따뜻한 손. 평범함이었어요.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할인은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계단을 이용했어요. 엘리베이터보다 계단이 익숙했습니다. 지하 1층을 지나 2층으로 내려갔지요. 전기차 충전소가 있는 층이었습니다. 할인의 차는 B에 47번. 구석 자리였어요. 삐삐삐삐.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할인의 발이 멈췄습니다. 고개가 반사적으로 들렸지요. 눈이 천장을 훑었습니다. 빨간 경보등이 깜빡였어요. 스피커에서 기계음이 흘러나왔습니다. 화재 감지, 화재 감지, 대피하십시오. 그러나 10초 후 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경보등도 껐어요. 복도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할인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시선이 천장의 스프링클러로 향했지요. 붉은 헤드, 은색 배관, 그리고 투명 테이프. 스프링클러 분사구가 테이프로 봉인돼 있었습니다. 한 개가 아니었어요. 보이는 것만 3개였습니다. 할인은 몇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코로 공기를 들이마셨어요. 냄새가 났습니다. 먼지 타는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플라스틱도 아니었어요. 이건 절연체, 전선 피복이 과열될 때 나는 냄새였습니다. 7년간 배에서 맡았던 냄새. 엔진룸 화재 직전의 그 냄새였지요. 할인의 손이 가방 지퍼를 열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어요. 화면을 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또 고장났네. A, C. 복도 끝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업복 차림의 남자 2명이 걸어오고 있었어요. 관리소장 전화했어? 했지. 근데 뭐 어차피 오작동이라며. 신경 꺼래. 남자들이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할인을 스쳐 지나가면서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지요. 할인은 그들의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작업복 주머니에 뭔가 툭 튀어나와 있었어요. 노란색 절연 테이프였습니다. 남자들이 계단으로 올라가 사라졌습니다. 할인은 다시 천장을 봤습니다. 스프링클러, 테이프, 경보음, 냄새, 오작동. 그녀의 입술이 얇게 다물어졌습니다. 할인은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시동을 걸지 않았어요. 그냥 앉아서 핸들을 쥐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충전기들이 보였습니다.
불빛이 깜빡이며 충전 중이었지요. 주차된 차량은 총 12대. 모두 전기차였습니다. 할인의 시선이 소화기함으로 향했습니다. 유리문이 깨져 있었어요. 소화기는 있었지만 핀이 녹슬어 있었습니다. 비상구 표지판은 꺼져 있었습니다. 유도등도 반만 켜져 있었지요. 할인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내쉬었어요. 손이 핸들을 놓았습니다. 가방을 열고 작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볼펜 뚜껑을 땄지요.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11월 14일 1847 위치 B 충전소 경보 지속시간 약 10초 스프링클러 봉인 3개 이상 작업자 2명 신원 미상 냄새 전선 과열 추정 글씨는 반듯했습니다. 감정이 없는 글씨였지요. 할인은 노트를 덮었습니다. 가방에 넣고 시동을 걸었어요. 후진 핸들을 돌려 나왔습니다. 출차 게이트를 지나며 백미러로 지하 충전소를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어둠 속에 깜빡이는 충전 표시등들. 그 아래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할인은 알고 있었어요. 불씨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불을 켰어요. 원룸, 침대, 책상, 옷장. 그게 전부였습니다. 할인은 가방을 내려놓고 노트를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켰지요. 검색창에 입력했습니다. 아파트 전기차 화재 사례, 스프링클러 불법 봉인, 보험 사기, 수법. 화면이 스크롤되었습니다. 기사들이, 판례들이, 사진들이 지나갔어요. 할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치료실에서의 부드러움이 사라졌지요. 8년 전 파도 위에서 가졌던 그 눈빛이었습니다. 침착하고 날카로우며 정확한.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인은 노트에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내일 관리소 방문. 볼펜을 놓았습니다. 그녀의 하루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다른 무언가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할인은 병원 출근 전 관리소를 찾았습니다. 1층 로비 한쪽 유리문에 관리사무소라는 표지가 붙어 있었어요. 문을 열자 담배 냄새가 먼저 흘러나왔습니다. 책상 뒤에 50대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름표에 소장 도성만이라고 적혀 있었지요. 무슨 일이세요? 도성만은 컴퓨터 화면을 보며 물었습니다. 고개도 돌리지 않았어요. 어제 저녁 6시 50분쯤 지하 2층에서 화재 경보가 울렸습니다. 할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아, 그거요? 오작동이에요. 벌써 해결됐어요. 스프링클러가 테이프로 봉인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선 타는 냄새도 났고요. 그제야 도성만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할인을 위아래로 훑어봤지요. 몇 동 사세요? 312동입니다만. 그것보다. 아, 312동. 새로 입주하신 분이네. 저기 아파트 관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실 거예요. 경보기는 원래 예민해요. 먼지만 날려도 울리거든요. 도성만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친절한 척하는 웃음이었어요. 제가 확인한 건 먼지가 아니었습니다. 절연체, 과열 냄새는. 에휴, 아줌마, 전문가도 아니면서 왜 이래요? 우리 관리소가 매일 점검하는데 문제 없어요. 말투가 바뀌었습니다. 존댓말에서 반말로요. 할인의 눈빛이 가라앉았습니다. 그러나 목소리는 여전히 고요했지요. 소방시설 점검 기록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건 개인이 볼 수 없어요. 입주자 대표회의 통해서 요청하세요. 민방위 시설 관리는 공공의 안전 사항입니다. 입주민이라면 열람 권리가. 알았어요. 알았어. 나중에 공문으로 넣으세요. 지금 바빠서요. 도성만은 다시 화면을 향했습니다. 대화가 끝났다는 신호였지요. 할인은 3초간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문을 열고 나오는 그녀의 손이 아주 잠깐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어요. 익숙한 감각이었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의 눈빛, 7년간 불법 조업, 미랑. 해적 단속을 하며 수없이 봤던 눈이었지요. 하리는 병원으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어요. 2층 충전소. 어제 그 자리였습니다. 오전 8시. 출근 시간대라 차들이 빠져나가고 있었지요. 하리는 기둥 뒤에 서서 주변을 살폈습니다. 천장에 스프링클러, 여전히 테이프가 붙어 있었어요. 소화기암, 여전히 유리가 깨진 채였습니다. 그리고 냄새, 어제보다 진했습니다. 하리는 냄새의 방향을 따라 걸었습니다. 코를 미세하게 움직이며 공기를 분석했어요. 훈련된 감각이었습니다. 바다에서 기름 유출을 찾을 때 쓰던 방식이었지요. 충전소 안쪽, 배관이 지나가는 구역이었습니다. 회색 덕트 뒤편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19일 저녁 9시. 그때 터뜨리면 돼. CCTV는 각도 조정해놨어. 이쪽은 안 찍혀. 할인의 발이 멈췄습니다. 숨을 죽이고 기둥에 몸을 붙였어요. 심장박동을 의식적으로 낮췄습니다. 훈련된 신체 반응이었지요. 덕트 틈새로 시선을 보냈습니다. 남자 셋이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그중 한 명은 어제 본 작업복 차림의 남자였습니다. 보험금은 차량 2대, 건물 보수비, 영업 손실까지 합치면 3억은 나와. 3등분이면 1억씩. 불은 어디서 시작하는데? 47번 자리. 저기 저 낡은 아반떼. 배터리 합선으로 꾸미면 돼. 어차피 전기차 화재 요즘 많잖아. 남자들이 낮게 웃었습니다. 할인의 손이 가방끈을 쥐었습니다.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어요. 47번. 그녀의 주차 자리였습니다. 그럼 오늘 밤에 배선 작업 끝내고 19일까지 대기. 그날 점화. 알았어. 근데 혹시 누가 알아채면? 누가 알아채. 관리소장이 우리 편인데 경보기도 꺼놨고 스프링클러도 막았어. 완벽해. 남자들이 일어섰습니다. 하리는 재빨리 몸을 숨겼어요. 기둥 뒤. 그림자 속으로요. 숨소리도 냈지 않았습니다. 남자들이 지나갔습니다. 작업 가방을 든 채로요.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하리는 10초를 더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나왔어요. 덕트 뒤편으로 다가갔습니다. 바닥에 담배꽁초 3개가 떨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찢어진 전선, 피복 조각이 있었습니다. 하리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을 찍었어요. 바닥, 덕트, 천장, 배선. 6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작은 지퍼백을 꺼냈습니다. 전선 조각을 집어넣었어요. 담배꽁초도요. 증거였습니다. 7년간 해상 범죄 현장에서 배운 것. 증거는 즉시 확보한다. 오염되기 전에요. 하리는 일어섰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8시 32분. 병원 첫 환자는 9시 30분이었습니다. 충분한 시간이었지요. 그녀는 걸었습니다. 빠르지 않게. 그러나 정확하게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올랐습니다. 2층, 1층, 지상. 로비를 가로질러 정문으로 나왔어요. 햇살이 밝았습니다. 11월의 차가운 공기가 폐를 채웠지요. 하리는 멈춰 서서 아파트를 돌아봤습니다. 312동, 25층, 건물, 1200세대, 그 아래, 지하 2층에 숨겨진 불씨. 그녀의 입술이 얇게 움직였습니다. 19일, 오늘이 15일이었습니다. 4일 남았어요. 하리는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연락처를 눌렀지요. 여보세요. 서부경찰서 민원실입니다. 신고하려고 합니다. 보험 사기, 예비, 음모 및 방화 계획에 대해서요.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고 차분하며 단호했지요. 수화기 너머로 키보드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인의 눈은 여전히 아파트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불은 아직 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불씨는 이미 지금 이 순간에도 커지고 있다는 것을요. 경찰은 3일 뒤에 연락했습니다. 신고하신 건 현장 확인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관리소 측에서도 정기 점검 중이라고 하고요. 할인은 핸드폰을 귀에 댄 채 눈을 감았습니다. 제가 제출한 사진과 증거물은 확인하셨습니까? 네, 봤는데요. 그게 담배꽁초랑 전선 조각만으로는 방화, 예비 음모로 입건하기 어렵습니다. 대화 내용도 녹음이 없으시고요. 그럼 19일까지 기다리시겠다는 겁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일단 순찰을 강화하겠습니다. 추가 증거 확보되면 다시 연락 주세요. 통화가 끊어졌습니다. 할인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치료실 책상 위에요. 창밖으로 오후 햇살이 기울고 있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11월 18일 오후 5시 40분. 내일이 19일이었습니다. 퇴근 후 할인은 곧장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가방이 달랐어요. 평소 매던 크로스백 대신 작은 백팩이었습니다. 가슴 쪽에 단추만 한 렌즈가 달려 있었지요. 블루투스 캠, 온라인에서 구입한 소형 카메라였습니다. 지하 2층에 도착했습니다. 오후 6시, 퇴근 차량들이 빠져나가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나 충전소 구역은 조용했습니다. 할인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47번 주차칸. 그녀의 차가 서 있었어요. 보닛을 열었습니다. 배터리 단자에 낯선 전선이 연결돼 있었습니다. 검은색 피복, 굵기 2mm. 원래 배선에는 없던 것이었지요. 할인의 손가락이 전선을 따라갔습니다. 천천히, 끊지 않고요. 배터리에서 나와 차체 합으로 연결돼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차 밑을 들여다봤어요. 작은 장치가 붙어 있었습니다. 타이머 같았습니다. 빨간 LED가 깜빡이고 있었지요. 뭐 하는 거예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인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돌아봤어요. 작업복 차림의 남자 둘이 서 있었습니다. 사흘 전 덕트 뒤에서 봤던 그들이었지요. 제 차 점검 중입니다. 할인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왜 바닥에 누워 있어요? 정비소 가시지. 남자가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2m 거리까지요. 차 밑에 이상한 장치가 붙어 있어서요. 혹시 아세요? 할인이 물었습니다. 눈을 똑바로 보며요. 남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0.3초. 아주 짧은 순간이었어요. 이상한 장치? 무슨 소리예요? 당신, 지금 우리 의심하는 거야? 말투가 바뀌었습니다. 의심이 아니라 확인입니다. 3일 전 여기서 당신들이 나눈 대화를 들었거든요. 19일 저녁 9시. 47번 자리. 배터리 합선. 맞죠? 할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남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이 미친. 그가 할인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거칠게요. 할인의 몸이 휘청였습니다. 0.5초. 그녀는 저항하지 않았어요. 대신 몸의 무게중심을 남자 쪽으로 실었습니다. 자연스럽게요. 남자가 당황했습니다. 예상보다 쉽게 끌려왔거든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할인의 오른손이 움직였어요. 남자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엄지는 손목 안쪽, 내 손가락은 바깥쪽. 관절 꺾기의 기본 그립이었지요. 비틀었습니다. 손목 관절이 꺾이는 각도, 정확히 90도였어요. 남자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할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목을 위로 밀어 올리며 남자의 팔꿈치를 무릎으로 쳤어요. 정확히 관절 뒤쪽을요. 남자의 다리가 꺾였습니다. 무릎이 바닥에 닿았어요. 2.1초 만이었습니다. 야, EX. 곁에 있던 두 번째 남자가 달려들었습니다. 주먹을 휘두르며요. 할인은
첫 번째 남자를 놓지 않았습니다. 대신 몸을 낮췄어요. 쪼그려 앉듯이요. 주먹이 머리 위를 스쳤습니다. 할인의 왼발이 뻗어나갔습니다. 두 번째 남자의 발목을 걸었어요. 정강이 바로 이쪽으려. 동시에 몸을 회전시키며 어깨로 남자의 무릎을 밀었습니다. 쿵. 남자가 뒤로 넘어갔습니다. 등부터 바닥에 떨어졌지요. 할인은 일어섰습니다. 첫 번째 남자의 팔을 뒤로 꺾어 올렸어요. 그대로 바닥에 눕혔습니다. 무릎으로 등을 눌렀고요. 으악, 아파, 나. 민방위 시설 훼손, 보험 사기, 예비, 음모. 그리고 할인의 시선이 주차장 입구로 향했습니다. 유모차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젊은 엄마가 밀고 있었습니다. 충전하러 오는 길이었지요. 유아가 있는 공간에 방화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할인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감정이 없었어요. 그러나 무게가 있었습니다. 미쳤어? 당신 누군데 이래?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할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슴에 블루투스 캠을 손가락으로 한번 눌렀어요. 녹화 시작이었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말은 모두 기록됩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녹화? 야, 너 지금 불법 촬영이야. 공공장소에서의 범죄 행위 기록은 정당방위, 증거 확보에 해당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09조. 할인의 말은 정확했습니다. 두 번째 남자가 일어나 달려들려다 멈췄습니다. 할인의 눈빛을 봤거든요. 움직이지 않는 눈, 흔들림 없는 자세. 너, 뭐야? 물리치료사입니다. 할인이 답했습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다만, 할인의 무릎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남자의 등에 실린 압력이 증가했어요. 예전엔 다른 일을 했을 뿐이죠.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관리소장 도성만이 나타났어요. 뒤에 용역 직원 2명을 더 데리고요. 뭐야? 이게 무슨 난리야? 도성만이 소리쳤습니다. 할인은 천천히 남자를 놓았습니다. 일어섰어요. 관리소장님도 오셨네요. 잘 됐습니다. 당신 312동 그 아줌마 맞지? 지금 우리 직원한테 뭐 한 거야? 정당방위였습니다. 제 차량에 불법 장치를 설치한 사람들을 제지했을 뿐이에요. 할인은 차 쪽을 가리켰습니다. 도성만의 시선이 흔들렸습니다. 0.2초. 불법 장치? 무슨 헛소리야. 당신 지금 폭행죄로 고소당할 줄 알아. 고소하세요. 저도 고소할 겁니다. 보험 사기 공모, 방화 예비, 음모, 민방위 시설 무력화, 그리고 할인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이 모든 걸 묵인하고 협조한 관리소장의 직무유기까지요. 도성만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증거 있어? 할인은 가슴에 카메라를 두드렸습니다. 지금 녹화 중입니다. 그리고 차 밑에 장치, 스프링클러 봉인 테이프, 담배꽁초에서 채취한 지문, CCTV 각도 조작 기록. 그녀는 백팩에서 투명 파일을 꺼냈어요. A사 용지 12장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모두 여기 있습니다. 도성만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주차장에 침묵이 흘렀어요. 유모차를 끌던 엄마가 멀찌감치 서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들었지요. 할인은 파일을 다시 넣었습니다. 오늘 밤 9시. 당신들이 계획한 시간에 경찰이 올 겁니다. 제가 추가 신고했거든요. 물적, 증거와 함께요. 이게 도성만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할인은 돌아섰습니다. 차 쪽으로 걸어갔어요. 보닛을 열고 핸드폰으로 불법 장치를 촬영했습니다. 여러 각도에서요. 그리고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뒤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닫혔지요. 할인은 백팩에 카메라를 껐습니다. 녹화 종료. 파일명을 확인했어요. 20XX 1118만 1803 파킹.
입사. 저장 완료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갔습니다. 할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아드레날린 때문이었어요. 그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하나, 둘, 셋. 8년 만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제압한 게요. 그리고 그녀는 알았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될 거라는 거요. 이틀 후, 할인에게 경찰서 출석 요구서가 왔습니다. 고소인은 도성만이었어요. 혐의는 폭행, 업무방해, 명예훼손이었습니다. 할인은 출석 요구서를 읽었습니다. 천천히, 한 줄씩요. 피고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관리소 직원 2명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으며 그녀는 종이를 내려놓았습니다. 핸드폰을 들었어요. 저장된 영상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재생시간 8분 32초, 해상도 1080프, 음성, 녹음 정상. 그리고 컴퓨터를 켰습니다. 서부경찰서, 조사실. 할인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등을 곧게 펴고요. 담당 형사는 4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이름표에 박진우라고 적혀 있었지요. 진술 시작하겠습니다. 11월 18일 오후 6시경. 지하 주차장에서 관리소 직원들과 물리적 충돌이 있었죠? 예. 고소인 측 진술에 따르면 윤서린 씨가 먼저 시비를 걸고 폭력을 행사했다고 하는데요. 할인은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책상 위에 놓았어요. 전체 상황이 녹화돼 있습니다. 확인해 주세요. 박진우 형사가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컴퓨터에 연결했지요.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화면에 지하 주차장이 나타났어요. 할인이 차 보닛을 여는 장면. 바닥에 무릎 꿇고 차 밑을 확인하는 장면. 뭐 하는 거예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차 점검 중입니다.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할인의 질문. 남자의 협박. 먼저 손을 뻗어 팔을 잡아당기는 남자의 모습. 그리고 할인의 제압 동작. 박진우 형사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이건 정당방위였습니다. 상대가 먼저 물리력을 행사했고 저는 최소한의 방어만 했습니다. 할인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영상이 계속됐어요. 도성만이 나타나는 장면. 할인이 증거를 제시하는 장면까지요. 영상이 끝났습니다. 박진우 형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윤서린 씨, 혹시 전직이 해양경찰 특임대 ERT 출신입니다. 7년 근무했습니다. 그렇군요.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한다는 표정이었지요. 이것도 보셨으면 합니다. 할인은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습니다. 두께 3cm, 투명 클리어 파일에 담긴 서류 뭉치였어요. 형사가 받아들었습니다. 펼쳤지요. 첫 페이지. 지하 주차장 화재 안전 시설 점검. 보고서 자체 작성. 목차가 있었습니다. 소방시설 현황 및 문제점. CCTV 타임로그 분석. 스프링클러 봉인 테이프 지문. 채취 결과. 불법 장치 사진 및 회로 분석. 관계자. 동선 기록. 보험사 청구. 예정 문건 사본. 형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걸 언제 다? 일주일 걸렸습니다. 퇴근 후 시간을 활용했어요. 할인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형사가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사진, 도표, 타임라인이 정갈하게 정리돼 있었어요. 보고서 형식 그대로였습니다. 이건 거의 수사 자료 수준인데요. 특임대에서 작전 후보고서를 쓰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증거 확보, 시간 기록, 인과관계 정리. 그게 익숙해서요. 박진우 형사는 보고서를 끝까지 읽었습니다. 5분이 걸렸지요. 마지막 페이지를 덮었습니다. 윤 씨, 이거 공식 제출하시는 겁니까? 예. 보험 사기 및 방화 예비, 음모건으로 추가 고소하겠습니다. 고소인은 도성만, 그리고 용역 직원 김태식, 이준호, 총 3명입니다.
신상 정보는 7페이지에 있습니다. 형사가 다시 파일을 펼쳤습니다. 7페이지. 정말로 세 사람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차량 번호까지 기재돼 있었어요. 이 정보는 어떻게? 주민등록번호는 관리소 공문서에서, 차량 번호는 주차장 CCTV에서 확인했습니다. 합법적 범위 내에서요. 박진우 형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윤 씨, 솔직히 이 정도면 우리보다 일을 더 잘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저는 그냥 제 차를 지키려 했을 뿐입니다. 할인의 대답은 진심이었습니다. 3일 후 도성만이 다시 연락해 왔습니다. 할인의 핸드폰에 문자가 왔어요. 합의합시다. 고소 취하하면 당신 것도 취하해 줄게요. 할인은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10분 후 전화가 왔습니다. 할인은 받지 않았어요. 또 문자가 왔습니다. 병원에 민원 넣을 거야. 당신 환자 폭행한 전과 있다고. 재활치료사가 폭력 전과자면 어떻게 될까? 할인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화면을 응시했어요. 3초간. 그리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진우 형사에게요. 형사님, 고소인이 협박 문자를 보냈습니다. 캡처해서 보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것도 증거로 추가하죠. 통화를 끊었습니다. 할인은 문자를 캡처했어요. 클라우드에 백업하고 형사에게 전송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전화했습니다. 원무과입니다. 물리치료사 윤서할인입니다. 과장님, 좀 바꿔주세요. 잠시 후 과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인 선생님, 무슨 일이에요? 혹시 제게 관련된 민원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려고요. 민원? 무슨? 할인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간결하게. 사실만요. 보험 사기 적발, 정당방위, 역고소, 협박까지. 과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할인 선생님, 괜찮으세요? 예, 괜찮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죠?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고소한 쪽이고요. 알겠어요. 민원 들어오면 제가 처리할게요. 걱정 마세요. 감사합니다. 통화를 끝냈습니다. 할인은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박진우 형사였습니다. 윤 씨, 방금 확인했습니다. 보험사 쪽에서 도성만 관련 의심 건이 추가로 발견됐어요. 작년에도 비슷한 케이스가 있었대요. 수사 확대되는 겁니까? 예. 보험 사기, 조직 연루 가능성으로 확대 수사 들어갑니다. 윤 씨가 제출한 자료가 결정적이었어요. 할인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형사님. 네. 화재는 막을 수 있는 겁니까? 당연하죠. 이미 현장 봉쇄 들어갔고 불법 장치 전부 철거했습니다. 안심하세요.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할인은 의자에 앉았어요. 등을 기대고 천장을 봤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그녀는 그냥 물리치료사였습니다. 환자의 근육을 풀고 재활을 돕고 조용히 퇴근하는. 그러나 지금은 달랐습니다. 증거를 수집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범죄를 막는. 할인은 손바닥을 펴서 봤습니다. 환자를 치료하던 손, 범인을 제압했던 손, 같은 손이었습니다. 창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멀어지는 소리였습니다. 할인은 눈을 감았습니다. 특임대는 늘 2번 싸웁니다.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첫 번째는 현장에서, 2번째는 진실에서. 옛 선배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할인은 이제 2번째 싸움을 끝낸 것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병원 과장이 할인을 불렀습니다. 할인 선생님,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과장실. 문이 닫혔어요. 과장은 책상에 서류 몇 장을 펼쳐놓았습니다. 민원서였지요. 이게 어제 오늘 들어온 겁니다. 할인은 서류를 봤습니다.
5장이었어요. 물리치료사 윤서아린의 폭력, 전력에 대한 민원,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직원, 재검토, 요청, 쟁군인 출신, 치료사의 부적절한 행동, 발신인은 각각 달랐습니다. 그러나 문체가 비슷했어요. 같은 사람이 쓴 것 같았습니다. 전부 익명입니다. 그런데 내용이 선생님 경찰 조사받은 것, 지하 주차장 사건, 심지어 특임대 경력까지 다 들어있어요. 과장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누가 흘린 건지 알고 있습니다. 할인이 말했습니다. 도성만이죠? 예. 과장은 한숨을 쉬었어요. 원장님이 평판 관리 때문에 우려하십니다. 병원 이미지가 중요하다고요. 제가 잘못한 건 없습니다. 저도 압니다. 그런데 과장이 말을 멈췄습니다. 시선을 피했어요. 할인은 알았습니다. 다음에 나올 말을요. 사직 권고입니까? 과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하다는 표정이었지요. 일단은 자율적 판단에 맡긴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원장님 뜻은 명확합니다. 할인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시간 좀 주세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최대한 버텨볼게요.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요. 고맙습니다. 할인은 과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었어요. 환자들이 재활운동을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누군가 손을 흔들었지요. 할인은 미소로 답했습니다. 작은 미소였습니다. 다음 날 오전,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박영수 씨가 원무과에 찾아왔어요. 62세 뇌졸중 재활 환자였습니다. 접수하러 왔습니다. 무슨 접수요? 진술서요. 윤서아린 선생님 관련해서요. 직원이 당황했습니다. 저희가 받을 게 아니라 그럼 누가 받아요? 원장실. 거기 가면 돼요. 박영수 씨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30분 후 또 다른 환자가 왔습니다. 이번엔 40대 여성이었어요. 목 디스크 환자였습니다. 저도 진술서 제출하러 왔어요. 오후엔 3명이 더 왔습니다. 총 5명의 환자가 같은 날 진술서를 냈습니다. 내용은 한결같았어요. 윤서아린 선생님은 폭력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치료 과정에서 언제나 세심하고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분 덕분에 다시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병원이 그분을 지켜주지 않으면 저희가 다른 병원으로 가겠습니다. 마지막 문장은 박영수 씨가 쓴 것이었습니다. 원무관은 혼란에 빠졌어요. 과장이 할인을 다시 불렀습니다. 선생님, 환자분들이 이러시는데요. 과장은 진술서들을 보여줬습니다. 할인은 읽었습니다. 천천히요. 마지막 장을 덮었을 때 그녀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아주 조금요. 몰랐습니다. 환자분들이 선생님을 정말 신뢰하시나 봐요. 과장이 말했습니다. 원장님한테 보여드렸어요. 표정이 좀 복잡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사직은 일단 보류됐습니다. 당분간은요. 할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한테 감사하실 게 아니에요. 환자분들한테 하세요. 그날 저녁 할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았습니다. 윤서아린 씨 맞으십니까? 네. 저는 MBC 시사 프로그램 실화탐사 담당 기자 정민호입니다. 할인의 손이 멈췄습니다. 제보를 받았습니다. 아파트 보험 사기, 조직과 관련해서요. 혹시 인터뷰 가능하십니까? 누가 제보했습니까? 익명입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 자료와 선생님이 촬영한 영상 파일이 함께 왔어요. 할인은 생각했습니다. 3초간. 영상은 어떻게 받으셨죠? 이메일로요. 발신자는 추적이 안 되던데. 선생님이 보내신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누가? 할인은 짐작했습니다. 박진우 형사일 거라고요. 인터뷰 해주시겠습니까? 공익 제보입니다. 얼굴 모자이크 처리도 가능하고요. 할인은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어요.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병원, 이름은 나가면 안 됩니다. 제 직업도 구체적으로 밝히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영웅 아닙니다. 그냥 제 차를 지키려 했을 뿐이에요. 기자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말 인터뷰에서 그대로 쓰겠습니다. 그게 가장 진실되게 들리니까요. 일주일 후 방송이 나갔습니다. 아파트 지하에 숨겨진 불씨, 보험 사기, 조직의 실체. 할인의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됐어요. 목소리도 변조됐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촬영한 영상은 선명했습니다. 차 밑의 장치, 테이프로 봉인된 스프링클러, 용역들의 대화, 제압 장면까지. 화면 속에서 할인이 말했습니다. 특임대는 늘 2번 싸웁니다. 첫 번째는 현장에서, 2번째는 진실에서. 저는 이제 민간인이지만 싸워야 할 건 똑같더라고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무섭지 않으셨어요?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아무것도 안 했을 때 생길 일이었어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도성만의 과거 전력이 나왔어요. 3년 전 다른 아파트에서도 비슷한 의혹이 있었다는 것. 보험사 관계자와의 유착 정황, 건설사 로비 의혹까지 드러났습니다. 방송 다음 날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3위에 올랐습니다. 아파트 보험 사기. 댓글이 달렸어요. 진짜 저 사람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모자이크 풀어줘라. 영웅인데. 우리 아파트도 점검 좀. 도성만 측에서 영상 삭제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기각했어요. 공공의 이익에 해당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영상은 유튜브, 커뮤니티, SNS로 퍼져나갔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병원 원장이 할인을 불렀습니다. 윤 선생. 원장은 처음으로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수고했네요. 예? 민원건은 모두 철회됐어요. 도성만이 직접 사과문을 보내왔더군요. 자기가 조작한 거였다고요. 할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합니다. 원장이 손을 내밀었어요. 할인은 그 손을 잡았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과장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축하해요. 할인 선생님, 고맙습니다. 그나저나 영상 제보한 사람 누구예요? 정말 선생님 아니에요? 할인은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고마운 분이죠. 복도 끝에서 박영수 씨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할인은 손을 흔들어 답했어요. 싸움은 끝났습니다. 진실이 이긴 것이었습니다. 방송이 나간 지사흘째되던 밤이었습니다. 할인은 퇴근 후 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TV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보험 사기, 조직 전국 단속 착수. 검찰은 건설사, 유착 의혹까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박진우 형사였어요. 윤 씨, 도성만 출국 금지 조치 떨어졌습니다. 내일 구속영장 청구 들어가요. 알겠습니다. 혹시 이상한 연락 오면 바로 전화 주세요. 저쪽이 절박해지면 뭘 할지 모르니까요. 조심하겠습니다. 통화를 끊었습니다. 할인은 창밖을 봤어요. 아파트 단지의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평화로운 밤이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삐삐삐삐.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할인의 몸이 굳었어요. 귀를 기울였습니다. 건물 전체에서 울리는 소리였습니다. 화재 경보였지요. 화재 발생. 지하 2층. 대피하십시오. 방송이 나왔습니다. 기계음이 아니었어요. 관리실 직원의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할인은 즉시 신발을 신었습니다. 패딩을 걸치고 현관문을 열었어요. 복도에 사람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아는 엄마, 노인, 잠옷 차림의 사람들. 지상으로 대피하세요. 엘리베이터 타지 마시고 계단으로요. 할인이 말했습니다. 차분하게, 그러나 명확하게요.
사람들이 움직였습니다. 하리는 반대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계단을 향해서요. 아래로 내려가는 계단이었습니다. 지하 1층을 지났습니다. 연기, 냄새가 올라왔어요. 지냈습니다. 2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계단 문을 여는 순간 열기가 밀려왔습니다. 검은 연기가 천장에 가득했어요. 시야가 3미터였습니다. 하리는 허리를 숙였습니다. 연기 아래로요. 한 손으로 입을 막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충전소였습니다. 불길이 보였어요. 47번 주차칸에서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차량 한 대가 타고 있었지요. 옆차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스프링클러는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테이프가 붙어 있었거든요. 도와주세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린의 고개가 돌아갔어요. 소리가 난 방향으로요. 기둥 뒤에 사람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20대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다리를 다친 것 같았습니다. 하린이 달려갔습니다. 연기를 헤치고 열기를 뚫고요. 남자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일어날 수 있어요? 다리가 차에 깔렸어요. 남자의 오른쪽 다리가 넘어진 오토바이 밑에 깔려 있었습니다. 하리는 오토바이를 잡았어요. 들어 올렸습니다. 120kg쯤 됐지만 아드레날린이 솟았습니다. 오토바이가 옆으로 넘어갔습니다. 일어나요. 제 어깨 잡아요. 남자가 하린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하린은 남자의 허리를 감췄어요. 일어섰습니다. 계단까지 가요. 천천히요. 두 사람이 움직였습니다. 5m, 4m, 3m. 그때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쾅. 차량 배터리가 터진 것이었습니다. 불길이 더 커졌어요. 열기가 등을 때렸습니다. 하리는 남자를 끌어안고 몸을 숙였습니다. 파편이 날아갔습니다. 벽에 부딪혔지요. 가요. 빨리요. 하리는 남자를 계단까지 끌고 갔습니다. 계단 문을 밀어 열었어요. 위로 올라가세요. 다른 사람 만나면 119 불렀다고 전해요. 당신은요? 곧 갈게요. 하리는 남자를 밀어넣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섰어요. 충전소로요. 연기가 더 짙어졌습니다. 하리는 벽을 짚으며 앞으로 나아갔어요. 호흡을 얕게 했습니다. 산소를 아껴야 했거든요. 배관실을 찾았습니다. 비상 차단 밸브가 있는 곳이었어요. 하리는 일주일 전 이곳 구조를 전부 외워뒀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빨간 밸브가 보였어요. 가스 차단 밸브였습니다. 하린의 손이 밸브를 잡았습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렸어요. 힘을 줬습니다. 밸브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녹슬었던 것이었지요. 하린은 패딩을 벗었습니다. 밸브에 감쌌어요. 마찰력을 높이기 위해서요. 다시 돌렸습니다. 이번엔 돌아갔습니다. 삑 소리를 내며요. 가스가 차단됐습니다. 불길이 조금 약해졌어요. 하리는 일어섰습니다. 소화기를 찾았습니다. 벽면에 하나 있었어요. 녹슬었지만 사용 가능해 보였습니다. 핀을 뽑았습니다. 호스를 잡고 불길을 향해 뛰었습니다. 손잡이를 눌렀어요. 하얀 분말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불길에 쏟아졌지요. 불이 약해졌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꺼지진 않았어요. 소화기가 비었습니다. 하리는 소화기를 내던졌습니다. 주변을 살폈어요. 또 다른 소화기, 물, 담요, 뭐든. 그때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늦었어. 하린이 돌아봤습니다. 연기 너머로 남자가 서 있었어요. 도성만이었습니다. 손에 기름통을 들고 있었습니다. 휘발유 냄새가 났지요. 당신이 다 망쳐놨어. 내 인생을, 사업을, 전부. 도성만이 소리쳤습니다. 그만하세요. 더 이상 죄를 키우지 마세요. 하린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죄? 이미 끝이야. 어차피 감옥 갈 거면 당신도 데려갈 거야. 도성만이 기름통을 들어 올렸습니다. 하린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눈으로 주변을 살폈습니다. 거리 4m, 불길 사이 2m, 탈출구까지 15m. 계산이 끝났습니다. 도성만이 기름을 뿌리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할인이 움직였어요. 낮게 돌진했습니다. 연기 아래로, 불길 옆으로요. 2초 만에 도성만에게 도달했습니다. 어깨로 몸통을 들이받았어요. 도성만이 비틀거렸습니다. 기름통이 손에서 떨어졌지요. 쿵. 바닥에 기름이 쏟아졌습니다. 불길이 번졌어요. 할인은 도성만의 팔을 잡았습니다. 비틀어 뒤로 꺾었어요. 으악. 불은 꺼도 죄는 남습니다. 할인이 그의 귀에 대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끝까지 책임져야 해요. 도성만을 끌고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불길이 뒤를 쫓았어요. 기름이 번지며 타올랐습니다. 10m, 7m, 5m. 계단, 문이 보였습니다. 할인은 도성만을 밀쳤습니다. 문 앞으로요. 가요. 문을 열었습니다. 도성만을 밀어 넣었어요. 할인도 뛰어들었습니다. 문을 닫았지요. 쾅. 뒤에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문이 흔들렸어요. 할인은 계단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을 몰아쉬었지요. 도성만도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울고 있었어요. 끝이야. 다 끝이야. 할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위에서 소방관들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요. 여기 사람 있어요. 할인이 소리쳤습니다. 불빛이 내려왔어요. 헬멧을 쓴 소방관들이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이 사람 인계합니다. 방화범이에요. 소방관들이 도성만을 끌어올렸습니다. 할인도 일어섰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소방관이 할인의 팔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올라가세요. 계단을 올랐습니다. 한 층, 두 층. 지상에 도착했어요. 밖은 밝았습니다. 소방차 불빛, 경찰차 사이렌, 사람들의 함성. 할인은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살았습니다. 구급대원이 다가왔어요. 앉으세요. 산소 마스크 쓰셔야 해요. 할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스크를 썼지요. 눈을 감았습니다. 귓가에 박진우 형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 씨, 괜찮아요? 할인은 눈을 떴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형사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도성만 확보했습니다. 현행범 체포요. 방화, 살인미수까지 추가됩니다. 할인은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부상자는요? 전부 무사합니다. 윤 씨가 구한 사람도요. 다행입니다. 할인은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싸움이 끝났습니다. 진짜로. 이번엔 정말로요. 석 달이 흘렀습니다. 할인은 오늘도 병원 정문을 지났어요. 아침 8시 50분. 늘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로비를 가로질러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3층 버튼을 눌렀지요. 문이 열렸습니다. 재활의학과 복도. 익숙한 소독약 냄새가 났어요. 치료실로 향하는 길에 할인은 멈춰 섰습니다. 문 옆 벽면. 명패가 걸려 있었습니다. 윤서할인 물리치료사 겸 안전관리 자문관. 새로 만든 명패였어요. 일주일 전에 달린 것이었습니다. 할인은 명패를 잠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지요. 선생님, 오늘 아침 뉴스 봤어요? 간호사 김미연이 물었습니다. 못 봤는데요. 도성만 1심에서 징역 7년 나왔대요. 보험 사기, 방화, 살인미수까지 다 인정됐대요. 할인은 손을 씻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선생님은 별로 기쁘지 않으세요? 기쁘다기보다는. 할인은 물을 잠갔습니다. 수건으로 손을 닦았어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해요. 역시 쿨하시네. 저 같으면 엄청 좋아했을 텐데. 미연이 웃으며 나갔습니다. 할인은 혼자 남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2월의 햇살이 밝았습니다. 벌써 봄이 오고 있었지요.
오전 9시 30분. 첫 번째 환자가 도착했습니다. 박영수 씨였어요. 62세, 뇌졸중 재활 환자. 선생님, 오늘은 제가 깜짝 놀랄 거예요. 박 씨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보세요. 박 씨가 오른팔을 들어 올렸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요. 어깨 높이까지 올라갔습니다. 석 달 전엔 불가능했던 동작이었어요. 대단하십니다. 할인이 말했습니다.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지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선생님이 안 계셨으면 저 진작에 포기했을 거예요. 아니에요. 박 선생님이 열심히 하셨으니까요. 그래도요. 그때 병원에서 선생님 내보내려 할 때 우리가 나선 거 알죠? 그거 후회 안 해요. 선생님은 진짜 사람 살릴 줄 아는 분이니까. 박 씨의 눈이 진지했습니다. 하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리고 작게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긴요. 제가 고맙죠. 박 씨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린의 손이 박 씨의 어깨를 감쌌어요. 부드럽게, 그러나 정확하게요.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하린은 휴게실에서 도시락을 폈어요. 현미밥, 계란찜, 브로콜리. 늘 같은 메뉴였습니다. 정수아가 옆에 앉았습니다. 하린 선생님, 안전관리 자문관은 구체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병원, 내 안전시설 점검이요. 소화기, 비상구, 스프링클러, 그런 것들요. 아, 그래서 요즘 복도에서 자주 보이시는구나. 근데 그거 급여 더 나와요? 조금요. 부럽다. 저도 뭔가 자격증 더 따야 하나. 수아가 중얼거렸습니다. 하리는 밥을 한 숟가락 떴어요. 씹으며 창밖을 봤습니다. 병원 주차장이 보였어요. 차들이 빽빽했습니다. 문득 지하 주차장 화재가 떠올랐습니다. 연기, 불길, 열기, 그리고 그 속에서 구한 사람. 하리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수아 씨. 네. 안전은 자격증이 아니라 습관이에요. 매일 주변을 보는 거요. 뭔가 이상하면 그냥 지나치지 않는 거고요. 선생님 말 들으니까 멋있긴 한데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무섭잖아요. 저도 무서웠어요. 그래도 했을 뿐이에요. 수아가 할인을 빤히 봤습니다. 선생님은 정말 특별하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할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냥 할 수 있는 걸 했을 뿐이에요. 오후 5시. 마지막 환자 치료가 끝났습니다. 할인은 치료실을 정리했어요. 침대 시트를 갈고 타월을 정리하고 오일병을 닦았습니다. 모든 게 제자리였습니다. 가방을 챙겼어요. 불을 끄고 문을 잠갔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과장실 앞을 지날 때 과장이 나왔어요. 할인 선생님, 수고했어요. 과장님도요. 다음 주 안전점검 회의 참석 가능하죠? 네. 자료 준비해 갈게요. 믿습니다. 과장이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할인도 손을 흔들어 답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으로 내려갔지요. 로비를 지나 정문으로 나왔습니다. 저녁 공기가 차가웠어요. 2월이었습니다. 할인은 패딩 지퍼를 올렸습니다. 목까지요. 걸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을 지나쳐서요. 아파트까지 2.3km. 매일 걷는 길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새로운 관리소장이 로비 청소를 감독하고 있었어요. 50대 여성이었습니다. 할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윤서할인님 맞으시죠? 저번에 인사드렸던. 네. 기억해요. 지하 충전소 완전히 새로 공사했어요. 스프링클러도 전부 교체하고 CCTV도 추가 설치했고요. 한번 보러 오세요. 시간 되면 갈게요. 그때 일 정말 감사했어요. 소장님 덕분에
우리 단지가 안전해졌어요. 하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한 건 별로 없어요. 그냥 당연한 일이었을 뿐이에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25층 버튼을 눌렀어요. 엘리베이터가 올라갔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불을 켰어요. 원룸, 침대, 책상, 옷장. 그게 전부였습니다. 변하지 않은 공간이었지요. 하리는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책상 위에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노트가 있었어요. 석 달 전 작성했던 그 노트였습니다. 11월 14일 1847 위치 B 충전소. 기록들이 빼곡했습니다. 하리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마지막 장까지요. 빈 페이지였어요. 펜을 들었습니다. 잠시 생각하다가 한 줄을 적었습니다. 2월 15일 평범한 하루. 그게 가장 좋은 하루. 노트를 덮었습니다. 서랍에 넣고 닫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어요. 저녁을 준비하는 가족들, 퇴근하는 사람들, 아이들의 웃음소리.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삐, 삐, 삐. 경보음이 들렸습니다. 하린의 몸이 반사적으로 굳었어요. 그러나 다음 순간 방송이 나왔습니다. 원래 소방훈련입니다. 놀라지 마시고 정상적으로 생활하시면 됩니다. 훈련이었습니다. 하리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어요.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진짜 미소였습니다. 입꼬리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눈까지 웃는요. 훈련, 경보, 평화의 증거였습니다. 저녁을 먹었습니다.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어요.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문자 한 통이 와 있었어요. 박진우 형사였습니다. 윤 씨, 건강하시죠? 덕분에 보험 사기단 전국 검거 성과 올렸습니다. 표창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하리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형사님도 건강하세요. 짧은 답장이었어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하얀 천장.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린의 눈엔 많은 것들이 보였어요. 파도, 단정, 헬멧, 로프, 그리고 치료실, 환자들, 미소, 평화. 두 개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였어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예전에요. 전직이 군인이라면서요? 하리는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지금도 군인입니다. 다만 전장은 이제 사람 사이죠. 그 말이 진실이었습니다. 해양경찰 특임대원 윤서아린, 물리치료사 윤서아린, 안전관리 자문관 윤서아린. 모두 같은 사람이었어요. 사람을 지키는 사람. 그게 하린이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왔어요. 꿈을 꾸지 않는 잠이었습니다. 평화로운 잠이었지요.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부드러운 소리였어요. 파도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경보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바람. 평범한 밤의 바람이었습니다. 하리는 깊이 잠들었어요. 내일 아침 그녀는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손을 씻고 환자를 맞이하고 치료할 것이에요. 안전 점검도 하고 기록도 남길 것입니다. 그리고 퇴근 후 다시 이 방으로 돌아올 거예요. 평범한 일상, 평화로운 하루. 그게 바로 윤서린이 싸워서 지킨 것이었습니다. 불씨가 아니라 평화를요. 그리고 그 평화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요.